11번째? 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약해요. 11번째가 교육혁명. 예? 이 교육혁명이 실제는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11번째로 와 있네. 그죠? 왜? 이런 게 먼저 급하니까. 알겠습니까? 자, 교육혁명은 뭐죠? 중고등학교는 한 과목만 시험 보고 수능시험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나 좀 개상한 사람, 개팍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아인슈타인, 계란 품고 있던 에디슨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못 갑니다. 서울대 과기대 갈 수 있나? 못 가요. 그러니까 좀 개상한 사람, 개팍한 사람, 맨 무슨 뭐 연구만 하는 사람, 다른 과목은 전부 빵점이야. 그런데도 잘하는 개팍한 사람 대학에 갈 수 있죠? 자기 잘하는 과목 한 과목만 시험 치니까. 자기가 과학 좋아하면 과학 외에 다른 시험은 있어 없어? 다른 시험은 공부만 하면 돼. 수업 시간에. 에? 미술 시간에 공부만 하면 돼. 미술 시험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 치고 수능 시험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교육 낙원이야. 맞아요? 화해가 필요합니까? 야자가 필요합니까? 없어. 아무 필요 없어요. 학교 아무 그런 교육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 혁명해야 애들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자살자가 이것 때문에 없어지는 일이야. 멀쩡한 애들이 막 죽는 거예요. 앉읍시다. 근데 오늘 이거 불효 자식들만 전부 모였나봐. 설도 안 쉬고 다 도망왔나 보네. 설 쉬었죠? 네. 나이 안 먹으려고 일로 탈출한 거 아닙니까? 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다 여기까지 또 나오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마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새로운 분 손 들어봐요. 많아. 점수가 보이네. 점수가 보여. 손가락하면 이렇게 들어야지. 한 사람당 한 사람만 데려와도 여기가 모자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런 데 다 앉아가지고 들어야 돼. 여기 퍼질고 앉아서 들어야 돼. 알겠죠? 네. 멀리 갈수록 좀 약해지겠죠? 네. 여기 앞에 앉는 사람도 앞으로 있어야 돼. 설날은 떡국을 잡섰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해야 나이를 안 먹는데 다. 나 그럴 줄 알았어. 밥 먹으면 되지 떡국을 왜 먹어야 나이 먹으려고. 예? 저는 안 먹었어요. 나는 강의 제목을 항상 여러분 얼굴 보고 정해. 알겠죠? 여러분이 뭘 원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보여. 그러면 강의 제목을 정하는데 그거 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강의 제목을 잘못 정하면은 강의가 재미가 없어 또. 그래서 프랑스 어디야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이 하늘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 하늘도 용서 못하는 거 뭐죠? 용서 못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이 사람들은 머리는 IQ는 세계에서 33번째야. 우리는 세계 첫 번째 맞죠? 네. 이 사람들의 결점이 이게 없어. 이거 언어가 없어.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 걸 써. 그러니까 유대인은 언어를 원수의 말을 쓴다고. 히브리어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이 없어가지고 일본말 쓰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벨상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없어. 우리는 이런 말 써요.
짭짤하다. 달치근하다. 달짝지근하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나? 검다는 말도 없어요. 거무술해하다.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은 이런 단어가 수십만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번역할 수 있어요? 저기 영어 박사님이 계신데 짭짤하다 이거 이런 거 섭섭하다 이런 거 번역할 수 있나? 안 돼. 섭섭하다 쌉싸름하다 이거 번역이 됩니까? 거무스레하다. 거무고 힘을 흰 거지 왜 거무스레야. 아니 이런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 영어로 번역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감정이 제일 발달돼 있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총을 주면은 인구의 절반은 1년 안에 없어져 버려요. 저 미국 사람들은 젠틀맨이야. 사람을 함부로 안 죽여. 근데 한국 사람은 부부싸움 하다가 한 절반은 죽어 없어져 버려요. 집안에 권총이 있으면 또 아들이 권총이 있으면 아버지를 절반은 아마 쏴 죽일 거야. 공부하라고 그런다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맞죠? 왜냐하면 청소년 자살 세계 1위인데 어른 자살도 세계 1위야. 그런 민족인데 머리도 제일 좋아. 그런데 부자지간 갈등도 세계 1위야. 아버지는 그냥 아들 따기를 잘 때려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감정이 있어. 그 권총이 있다. 서랍에 있다. 그럼 가서 아버지 쏴버리지. 아버지하고 자식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뭐죠? 부자 집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컴플렉스. 그 내가 강의를 해줘봐야 에너지만 보내주면 되지. 강의해봐야 헛일이야. 근데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헛일은 아닌데 그래도 부자지간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뭔지 모릅니까? 오디푸스 컴플렉스. 맞죠?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부자지간에 이 컴플렉스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싸우는 거야. 알죠? 그 어머니도 여자야.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어머니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어머니를 콱 잡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아버지하고. 알죠? 그게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권총이 있으면은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감정이 어때요? 미묘해. 감정이 아주 미묘한 민족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이 묘자를 잘 보세요. 계집 여자변에 젊을 소자죠. 젊은 여자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남자한테 시집갈까 저 남자한테 갈까. 오늘 만났다가 1년 만났다가 안 만나. 왜? 미묘하단 말이야. 처녀들은 마음이 이렇게 묘해요. 그래서 일묘연, 천복행해. 그죠? 일묘연이야. 일묘연은 만가지 만왕만내라. 그래 안 그래요? 만가지가 오고 가는 거야. 만가지가. 이게 무슨 말이 생겨되면 1초에 만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 1초에. 그러니까 이 하나가 묘한 이 하나가 만 가지를 오고 가게. 그래가지고 용변부동본이야. 어? 그래. 용변부동본이니까 이 자체가 이 젊은 여자라는 것은 묘한 거야. 알겠죠? 왜 젊은 여자가 묘합니까? 젊은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 버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자는 뭐 재벌을 만나면 재벌이 되고 판사를 만나면 판사 부인이 사모님이 되고 뭐 그냥 노동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뭐 해야 돼? 아르바이트 하는 아주머니로 바뀌어. 맞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명이 두레박팔자야. 젊은 여자는 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이 유대인은
하늘을 용서 못하는 세 가지 있는데 아직도 생각 안 납니까? 하늘이 용서 못하는 죄 중에 첫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국고를 낭비한 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죄가 유대인들이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직까지 신문기사에 난 일도 없어. 왜? 하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국고를 낭비한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고를 안기부에다가 쓸데없는 돈을 뭐 해놨다가 그걸 이놈도 가져가고 저놈도 가고 저거 마음대로 막 일로 가고 저로 가고 그렇게 해야 해요. 이거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한테 돌려주지 않고 에?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이 판공비가 적어, 무슨 총리가 판공비가 적어, 장관이 판공비가 많습니다. 맞아. 근데 뭐하러 또 안기부 돈까지 받아야 되노? 그래 안 그래요? 국회의원이 월급이 적어요? 왜 안기부 돈 받아야 되노? 그런 거는 국민 세금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야. 맞죠? 국고를 낭비한 자는 무조건 유대인은 사형이야. 낭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말 정산해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예산 남은 부서의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좌천이야. 좌천. 지방으로 보내버려. 그 누가 보냈냐? 위에 있는 상관이. 어떻게든 예산을 다 닦아서 모자란다고 해야 그 사람은 진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니는 일을 많이 했구나 이래요. 근데 예산을 딱 전략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천? 이 사람들이 이 좌천시키는 거, 이 자체가 이게 옮길 천자거든? 딴 데로 옮겨버려. 저 안 좋은 데로. 옮겨버려.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한 자는 좌천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예산을 아끼는 공무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산만 아끼면 시골로 가야 돼. 맞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발령할 때도 주소지하고 제일 먼 데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예산 아끼는 공무원 먹으면 병신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연말 되면 그 남는 예산을 쓰느라고 난리가 나지. 회식을 막 매일 회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돈을 국민한테 돌려주면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낭비해버리고 다 돈 걱정하게 해놓은 거야. 맞죠? 설에 가보세요. 시골에 가봐요. 부모들이 어떻게 지내나. 그 나이 많은 세대들이 돌아가면 앞으로 시골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내가 500만 명을 동원하는 뉴딜 정책, 농업 뉴딜 알죠? 네. 이 농업 뉴딜을 해가지고 시골의 학교가 10,000원이 돼요 앞으로. 서로 시골로 가는 거야 아마. 대우가 좋으니까. 농업 뉴딜 단지가 1,000개가 만들어져. 1,000개가 만들어니까 진주 농업 뉴딜 단지, 제주 농업 뉴딜 단지, 울산 뉴딜 단지 막 이렇게 있겠죠? 네. 전국의 땅에 1,000군데 만들어놔 봐. 그 시골마다 어린애가 바글바글이야. 맞죠? 또 20대가 결혼해야 150만 원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150만 원 받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하면 그냥 팔자가 피어버리는데 이거 안 할 사람 있나? 150만 원 받으러 그러겠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예산을 아낄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래 유대인들이 하늘도 용서하지 못하는 세 가지라고 해서 국고 낭비하는 죄. 두 번째가 뭐지? 나도 잘 모르겠네. 두 번째. 에? 모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어? 아니야. 시간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헛겁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총재님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이 소리야. 맞죠? 내 말이.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 어머니가 기침을 딱 하면은 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물 좀 달라 소리구나. 우리 어머니가 목이 말르다 소리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 그래서 엄마 여기 물 가져왔어. 딱 가지고 네가 내 목 마른 걸 어떻게 아노? 그래서 딱 그게 소통이 돼야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IQ 100단위들은 저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방에서 기침을 약간 하는데 헛기침을 하는데 그게 물 가지고 오라 소리야. 목마르다 소리야.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어른이 기침하거나 애가 기침하면 물을 주면은 다 만사형통이야. 그럼 며느리는 딸은 아버지가 기침하면 그걸 알아야 돼. 일단 물을 드려야 돼. 약을 드리면 돼 안 돼? 약보다는 물이 좋아. 그죠? 그러면 적중률이 높아 나는. 그러니까 기움을 받아꺼서 안 받아꺼서 어릴 때 어른들이 눈치만 보면 나는 다 알아요 그냥. 절대 저 멍청한 놈 이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나는 괜찮다 야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나는 괜찮다 그러면 필요한 게 있다 소리야. 반대로 그지? 꼭 반대로. 아픈 데 없어 그러면 내 몸은 괜찮다 안 아프다 이러면 나는 병원에 지금 가야 될 위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면 별 병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거는 딸내미 아들내미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고 안 아프다고 하는 게 아프다 소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른들 말은 반대로 들어야 효자야. 여러분 설에 가서 뭐 어른들 말 듣고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요? 국고를 낭비한 죄 두 번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쥐고 있어. 왜 쥐고 있냐? 자기들 나라 언어도 없는 민족이 왜 세계 경제를 쥐고 있어요? 요거 때문이야. 요거 모르겠어요 요거? 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늘 저렇게 유명해 세계 경제를 쥐었겠어요? 아니 이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 허경영을 만나면 이거 최고의 사람들인데 거기서 답이 하나도 없어. 제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이익을 남기지 못한 죄야. 이게 하늘이 용서하지. 그래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줘 안 줘 성경에. 그 준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래 안 그래? 줬는데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 돈을 뺏어가지고 누구 주든가? 이익을 남긴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는 게으른 자거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만 믿고 하늘만 믿고 설마 나를 굶기겠냐 이래가지고 맞아요. 뭐 마른 입에 밥 굶을 일이 끝나면 이래가지고 게으른 자들은 이익을 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전 세계 돈을 다 쥐고 있는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장사꾼이 손해봤다는 말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언어를 쓰면 자꾸 망해요. 겉으로는 이익을 남기면서 속으로는 적자봤다는 거야. 절대 손님한테 그러면 안 돼. 우리 가게는 정말 손님들한테 이문 남기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오블리지 기부도 좀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익이 참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예요. 막 이래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한답니다. 커피도 드세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이것도 무료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함으로써 손님이 볼 때 에너지가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런데 가게 가서 물건 사는데 우리가 너무 적자인데 요거는 좀 뭐 어쩌고 요를 사면 엄살 부려서 하면 그 가게에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안 남아도 남은 것처럼 손님한테는 우리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더 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안 남는데 요거 하나 더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오르면 그 사람 좋아할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사꾼이 이익을 남기지 못한 죄가 하늘이 용서 못하는 죄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 맞아요? 성경에 있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가 유산을 주면은 그걸 어떻게든 낭비하지 말고 아껴가지고 그걸 2배, 3배 늘려줘야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걸 남겼는데 때는 요때다 술 먹자 이러면 됩니까? 사람은 자기 그릇이 자기 그릇이 작은 사람은 부모에게 큰 돈을 받으면 돈 때문에 눌려가지고 망해 안 망해? 안 망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늘에서 안 망하면은 그 돈 때문에 병이 걸리게 해버려. 막 바람을 피우고 다니면서 막 놀러 다니고 막 술퍼 마시고 이러다가 간이 나빠가 죽도록 해버려. 그래 그 돈을 싹 뺏어버려. 하늘이. 그죠? 그래서 하늘이 돈을 가질 자격이 없는 놈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단명이야. 단명. 알겠죠? 돈이 눈이 있어. 근데 어떤 도둑놈이 와서 그 돈을 싹 떼먹어버리면 그 사람 사는 거야. 알겠죠? 그래 그 돈 떼먹은 사람이 천사야. 근데 또 그걸 원망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막 이를 갈고 막 원망을. 그러면 됩니까? 결국 그 돈 떼먹은 것 때문에 병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돈을 어떤 놈이 싹 가져가게 해버렸는데 그게 억울하다고 또 막 맨날 또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은 돈 잃고 피해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해보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알겠죠? 세 번째 뭐예요? 뭐 두 번째도 몰랐는데 세 번째 알겠어요? 에? 나도 생각이 잘 안 나. 나도 이거 생각이 잘 안 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하늘도 용서 못하는 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부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몇십 년 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가 이게 들었던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 오래되면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요렇게 감정이 미묘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을 쓰고 요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동안에 내 제목을 쓰고 오늘은 요것만 잘 들어가도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부모님에게 돈만 많이 주면 효도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돈 한 마디 물려줬으면 그거 10마디 만들어 놔야 돼. 맞아요. 우리 한민족의 경제가 3만 불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면 5만 불, 6만 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빚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빚이 있는 만큼 불효자식이야. 어떻게든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빚이 없게 우리 국민들을 빚이 없는 빚이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국민들의 빚이 싹 없어져 버렸어. 빚을 탕감해 버렸어.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 대통령들이 오더니 국민 부채가 1,500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개인 부채가 1,500조, 국가 부채가 5,000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이걸 다 어떻게 여러분이 갚을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부채만 늘어나게 한 거야, 이 다음 정치인들이. 맞아요? 뭘 카드다 뭐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돈을 잘못해가지고 전부 빚쟁이를 만들어놨어. 그래, 그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한심한 민족 맞아 안 맞아? 한심한 민족이야. 어떻게 돈이 있든 없든 뭘 하면은 꼭 이익을 남겨. 그러니까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커도 유대인이 미국 경제에 다 쥐고 있어. 전 세계 돈을 다 쥐고 있어. 왜? 이게 자기 조상들이 성경에 1달란트 받은 놈이 돈 잘 보관해놨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안 받아? 저주받죠? 그래, 니는 왜 그걸 그냥 보고 땅속에 묻어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혹시 날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래서 그걸 투자를 못하고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래, 이리 주라. 뺏어가지고 돈 번 사람한테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버려요. 너는 고생해도 싸다. 이 민족아, 이 멍청한 민족아. 이게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조그마한 논 한 반이 줬으면 그거를 우리가 늘려서 키워야 되는데 가서 부어라 마셔라 그냥 돈만 있으면 그냥 무슨 뭐 한 장을 내 자우지가 못 써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는 거는 또 백화점이나 상인들한테는 돈 쓰지 말라고 그러면 또 곤란해. 그럼 나를 또 잡으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쓰긴 써대
벌어가지고 써라 이 말이야. 알겠죠? 제목을 여러분 얼굴 찾으면 제목이 생각 안 나네. 빨리 그냥 적당히 하고 빨리 가라 소리인데 빨리 그냥 치료나 받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끌어안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얼굴에 보니까 제목이 안 나와. 제목을 오늘 정해야 되는데 오늘이 새해 첫날이라 제목이 안 나오네. 결과로 알려주세요. 개감유로? 그거는 인간이 쓴 책이라서 나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알겠죠? 개감유록이나 이런 거 강의 내가 많이 해줬는데 그 책의 예언이 허경영이 나온다는 이야기밖에 없어. 가치가 없어. 알겠죠? 이제 허경영 이제 그만 불러도 됩니다. 생각이 나, 제목이 생각났어요. 허경영이 말하는 에? 금년이 이제 설이니까 허경영이 말하는 송구영신 알겠죠? 네. 유대인들의 세 번째 거 하고 제목을 적어야 되겠네. 요걸 지워버렸어. 유대인들의 세 번째 자식을 못 낳는 죄,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에? 국고 낭비한 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 국고를 지금 국고를 70% 그러니까 지금 국가 예산의 70% 정도가 여러분한테 돌아가야 될 국민 배당금이야. 알겠습니까? 저거 30%만 국가는 돌아가. 굳은 돈 가지고. 또 쓸데없는 국가의 땅 소유 다 팔아야 돼. 팔아서 여러분 가정 부채 갚도록 줘야 돼. 내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진 빚을 당신이 갚아주냐? 그건 대통령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는 갚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한번 해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국가에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땅, 쓸데없는 건물 다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빚을 일단 정리해야 돼. 없는 사람부터. 알겠죠? 중산층까지는 부채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국고 낭비한 죄, 두 번째 이익을 못 남긴 죄, 세 번째는 내한테 해당되는 거야. 강의 듣는 사람을 지루하게 한 죄. 지루하게 한 죄가 세 번째 죄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교육 자체가 독서실, 도서관도 혼자 앉아서 못하게 해요. 2명 이상 앉게 돼 있어. 대화를 해야 돼. 도서관에 가면 시끄러워. 왜 그러냐? 유대인은 혼자 공부하는 건 공부라고 안 해. 그건 지식을 배워가지고 지가 뭐 하겠다는 거냐 이거야. 상대방과 토론을 해서 도서관이 토론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꼭 둘이 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얘 물어보고 여기 일 물어보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도서관이 우릉우릉우릉해. 근데 우리는 도서관에 가면 도둑놈들 같대. 뭐 재진 놈들이 숨어가지고 얼굴 딱 가리고 딱 앉아가 뭘 암기하고 앉아 있어요. 이거 나라 망하는 거야. 노벨상 못 받아. 지 혼자만 공무원 되겠다는 거야. 딴 놈은 죽이겠다는 거야. 너는 망해도 좋다는 거야. 내만 공부하겠다는 거야. 이러고 앉아가지고 지만 공부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 같이 토론해. 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을 잘해가지고 항상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지루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성직자가, 정식으로 된 말은 성직자가 성도들 앞에서 지루하게 하는 죄야. 그 용서를 받지 못해. 그건 하늘의 용서를 못 받아. 하나님을 지루하게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맞아. 그러니까 성직자가 성도들을 지루하게 한 죄. 그게 세 번째 죄야. 여러분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내가 강의하면은 사람들이 수천 개 강의가 유튜브에 있어. 그 보던 사람들이 내 강의를 발견하면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아. 맞아요. 내 강의를 몇 번 듣고 나면 다른 사람 강의는 양념이 안 된 무슨 나물 같아. 들으면은 그냥 한 20분만 들으면 지겨워. 그게 요 죄에 속하는 거야. 유대인의 죄. 이거 유대인이 하늘이 용서 못하는 죄가 아주 이 사람들이 잘해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만 있었으면 이게 세계를 지배했을 거야. 로마처럼. 로마에 밀린 거는 언어가 없었단 말이야. 언어를 외국 사람 걸 빌려가지고 쓰니 똑똑하면 뭐래. 그 대신에 장사 잘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국가의 예산 빼먹었다는 사람은 역사에 없어.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뭐 대통령부터 차례대로 다 뽑아먹었대. 나는요 그런 거 들을 때 국민 여러분이 생각이 나. 저 돈이 저런 걸 왜 저렇게 돈을 낭비해가지고 쓸데없는 다리를 놓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 공원을 뭐 그래 화려하게 만들어놔? 그냥 옛날에 그런 돈 있으면 좀 줘가 빚을 먼저 없애. 공원은 나중에 만들어도 돼, 안 돼? 그 예산을 막 그걸 공원을 이렇게 뜯었다가 저렇게 뜯었다가 알고 봤더니 뭐 구청장하고 친척이야. 그 건설 회사가. 근데 구청장은 돈을 안 먹었는데 그 회사는 몇백억을 버는 거지. 아니 100억이면 살 수 있는 땅을 800억을 주고 사는 거야. 그럼 700억을 누가 먹었겠어? 근데 구청장은 아무도 안 먹었대. 근거가 없어. 아니 100억이면 살 수 있는 땅을 700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또. 그게 국민들한테 필요하나? 구청 예산 남은 거를 어떻게 쓰느냐 연구하다가 그런 데 쓰면서 거기서 그 업자한테 땅을 엄청나게 비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땅 살 때 돈 내게 먹고 공사비에서 뜯어먹고 그게 대한민국이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없애야 돼요. 허경영이가 나타나면은 천년 만년 동안 나라에 도둑놈은 없어. 알겠습니까? 내가 설날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이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허경영이는 지루하게 해도 관계없어. 왜? 내가 하늘에서 온 하늘이니까 지루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근데 지루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요 펜대가 뭘 쓸지 몰라. 궁금하기 짝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또 그 목소리가 이상해. 목소리에서 에너지가 있어. 내 목소리를 들으면 자장가 같은 데는 자장가가 되고 어떤 데는 스트레스 푸는 소리가 되고 들으면 잠이 와요. 그래 안 그래? 알겠죠? 내가 조용해져 버려. 스트레스가 싹 풀어져 버려. 알겠죠? 이 송구라는 거는 지금은 사유시대입니다. 알겠죠? 사유시대는 양을 중요시해. 양적인 거 맞죠? 이 양적인 걸 중요시한단 말이야. 이 사유시대. 근데 이거는 보내버려야 되겠죠? 흘러 들어온 것은 보내버려라. 옛 것은 지나간 건 보내버려. 알겠죠? 보내버리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그럼 새로운 건 뭐냐? 새로운 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될 게 있어요. 공유시대가 왔어요. 공유시대. 지금은 공유시대는 이때는 말이야. 이때는 양적 성장을 해서 안 해서 우리가 양적 성장을 했는데 누구를 위한 양적 성장이어서 경제 성장이
5% 상류층을 위한 거 맞죠? 정치인들 맞죠? 요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는 양적 성장을 했단 말이야. 맞아, 맞아요? 사유 개인이 가져버려. 개인이 다 가져버려. 국민들과 그 세금을 논았어, 안 논았어? 성장의 그 대가를 공유해서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국민들 돈이 계속 부자고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부자고. 싹쓸이. 슈퍼, 편의점 다 망하고 대형 마트가 그냥 싹쓸이 하듯이 국민들 돈이 매달 생활비가 대형 롯데마트로 그냥 광주 시내에 롯데마트가 하나 있다. 광주 시내 롯데백화점이 10개 있다. 무슨 신세계가 10개 있으면 광주 시민들의 돈이 70%가 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서 안 그러고서요? 들어가서 이게 어디로 가요? 서울로 올라가. 광주 시내 돈이 서울로 빠져나가는데 광주 시민들이 알고 있나 없나? 몰라요. 계속 이 백화점 10개는 이익금을 챙겨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송금을 어디로 하냐? 광주에서 서울로 송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서 안 그러고서요? 송금 되겠죠? 그러면 광주 시내 돈이 매년 몇 천억, 몇 조씩 서울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롯데는 딴 데다 투자하네요. 그러면 광주 주민들이 가지는 돈이 어디로 투자된다고? 미국에다 투자하고 월남에다 투자해버려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지금 계속 해외에다 투자해버린 재벌들이 그런 식으로 끌어모아가지고 그러면 국가의 돈이 남나 안 남나?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걸 모르는 거야. 나는 나라가 망하는 그 근본 ABC를 외우고 있어, 안 있어? 다 보고 있어. 광주 시내에 있는 돈만 빠져나가나? 서울 시내에 있는 돈도 백화점에서 주워 모아가지고 어디다 투자해? 저 월남, 저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데다 투자해버려. 미국에다가 또 공장 세워버려. FTA를 피하느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어디로 빠져요? 해외로 날아가는데 국내에 뭐가 남겠어? 노인네하고 빚만 남아요. 이거를 살릴 사람이 와서 안 하세요? 광주 시민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데 이 돈이 한 10년이면 다 빠져나가. 그런데 여기 있는 해외 공장까지 월남으로 가버려. 그렇고서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 지역에 있는 무슨 GM 자동차 공장까지 지금 저 해외로 가는 거야. 묘한 핑계를 대고. 알겠죠? 다 본전 빼먹고 그 다음은 야 얘들은 인건비 비싸고 말만 걸리면 이건 전부 주먹들 휘두르고 이건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안 돼 이거. 한국에는 공장 차리면 망해. 다 도망가. 알겠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 망하는 거는 불보듯 뻔해 안 뻔해? 광주에서만 이런 일이 나는 게 아니라 서울 돈도 빠져나가 해외로 다 재벌들이 모아가지고 해외 투자. 그러면 여기 돈 있나 없나? 그럼 우리나라는 전쟁 난다는데 어느 대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투자하노? 그래. 여기서 빠져나가기 바빠요. 그리고 재벌들도 외국에 만들어놓은 공장은 전쟁이 나서 한반도가 폭격돼도 돈이 살아있으니까. 돈들 나가고서 안 나가고서? 지금 돈 나가는 행렬이 내 눈에 보여. 내가 빨리 대통령 되면은 이것이 바뀌어버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 질적인 걸 가지고 승부를 하는 시대야. 맞죠? 그럼 지금은 자동차를 출출한다. 인터넷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전기, 전자 이런 거 많죠. 그죠? 이런 걸 수출하는데 앞으로는 뭐를 해요? 영성도 있지만 주로 영성에 대한 사업인데 뭐가 있겠어요? 생명경제.
말이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 복잡해. 이게 뭐죠? 지식 이식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돼. 지식 이식 산업이 뭐죠? 내가 처음 쓸 거야 아마 오늘. 지식이라는 거, 내가 영어를 잘 못하면 영어를 요만한 칩에 넣어가지고 뇌에다 이식해버려. 그러면 10분 만에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딱 접합시켜버리면 10분 만에 영어 달통해버려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의 그 모든 지식을 요만한 칩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버려요. 그럼 내가 외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모든 운전할 줄 모른다? 그거 딱 여기다 넣어버려요. 그 모든 지식을 칩으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넣어버리면 전 세계 언어를 거기다 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전 세계 언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수술비가 얼마 안 가.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 안 하겠어? 학교 가는 거는 놀러 가는 거야. 모든 교과서에 공부해라 마라. 이거 필요 있나 없나? 운동만 해라. 운동. 엄마 아빠가 돈 줄 테니까 이식 시켜버려. 너 뭐 대학 졸업장 필요해? 그냥 바로 넣어줄게.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는 시대가 와. 시간을 돈으로 사버려. 12년간 공부하는 거를 딱 줄여서 넣어버려. 맞아요. 근데 허경영 거 이거는 집어 넣을 수 있나 없나? 못 넣지. 그러니까 지식 이식 산업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것이 이 지금까지는 돈을 벌면은 잘 보세요. 백만장자 있어 없어요? 장자를 쓰다 보니까 뭐 이상하네. 백만장자 있죠? 백만장자는 재산이 얼마요? 천만장자는 재산이 얼마지? 백만장자 재산이 100만 원이라고요? 백만장자 만이 100번 있으면 얼마예요? 만이 10번 있으면 10만 원이잖아. 에? 백만장자가 재산이 얼마야? 그 다음에 천만장자는?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은 억만장자 있어 없어요? 억만장자는 재산이 얼마일까? 근데 앞으로는 어떤 장자가 나오냐면은 조만장자가 나와. 조가 만개가 되는 거야. 조만장자가 나오는데 조만장자는 재산이 얼마냐? 일해. 재산이 1해요. 이거 억만장자는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억만장자? 억이 만개가 있으면 얼마야? 억을 만개로 곱해봐요. 조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 그러니까 억만장자는 재산이 조야. 그러니까 이건희가 억만장자죠? 재산이 조 단위 맞죠? 몇 조 돼요? 몇 조? 그러니까 몇 조냐? 70조 정도 돼. 이건희 씨 재산이 70조 정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70조를 넘으면 조 단위를 벗어나느냐? 안 그래요. 몇백 조도 있어요. 몇천 조도 있어요. 몇천 조 다음에 해가 있는 거예요. 해 다음에 경이야. 맞죠? 그러니까 해단이 이 재벌은 이 조만장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지식 이식을 개발하는 자가 조만장자로 등극하는 거야.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돈 있으면 그냥 바로 이식해버려. 다 떼버려. 그래 영어 학원을 가서 영어를 배워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넣어버리면 돼. 그냥 달통하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한문을 몽땅 넣고 싶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뭐든지 그런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만장자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지식 이식 시대가 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유 시대는 이때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양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3만 불 이렇게 올라왔는데 3만 불을 공유 안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 이 정치인들이 이걸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썩은 자본주의야. 알겠죠? 무제한으로 부자가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국가 예산과 재벌이 정치인과 재벌이 동시에 이거를 끝까지 추구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노블리즈도 안 나와. 알겠죠? 기부도 안 해. 그러니까 공유는 질적인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아파트 벨을 탁 눌러. 그 누구세요 하니까 나 택배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소고기를 택배를 보냈는데 이 동에다 분명히 줬는데 이게 저쪽에서 택배 보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30만 원짜리 소고기 덩어리인데 내가 택배 하나 배달하면 800원이 남는데 한 집에 배달할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800원이야. 그런데 이번 설에 그걸 배달했는데 소고기 하나가 이 아파트 동네에 다른 집에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소가 잘못 적혀 있으니까. 그게 번지가 자세히 잘못 본 거지 이 사람은. 근데 그 집 앞에다 갖다 놔버려. 아파트 앞에다. 그리고 딴 사람이 가져가버려. 그 사람들이 안 받았다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30몇만 원을 물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죽지마다 와서 천정을 누르는 거야. 여기 혹시 택배 다 삶아 먹어버렸는데 그거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은 남은 추석에 설에 막 고향 가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그거 누르고 돌아다니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불쌍해 안 해요? 굉장히 그 사람은 그 몇십만 원이 자기한테는 엄청난 피해야. 맞습니다. 그 800원씩 그거 해가지고 추석 설에 막 남들은 놀러 가는데 그 사람은 택배하고 다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가슴이 아파. 그래 그 돈을 하다가 나중에 아파트 협의회 회장을 만나가지고 거기 동회장 이거 좀 찾아달라고. 그 사람이 찾아줍니까? 아니요. 안 찾아주니까 내한테 전화가 오지. 내한테 전화가 와요. 나는 그거 들을 때 가슴이 아파 안 아파요? 아프죠. 굉장히 가슴이 아파. 그런데 내가 그 아파트에 있는 어떤 여자 같으면 이걸 택한다. 양적인 거 안 택해. 이제는 공유 시대야. 내가 그 아파트가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야. 그 아파트가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자도 우리 집엔 그런 거 안 받았어요. 가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못 찾았어요? 정말 못 찾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끓여 먹은 그게 그 소고기 같은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예요? 얼마? 30몇만 원이에요. 그래요? 내가 드릴게요. 우리가 먹은 것 같아. 난 번지도 안 보고 나는 먹었는데 우리도 그런 게 오니까 그 30몇만 원을 손해봐 주는 거야. 그 젊은이한테 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맞아요? 정말 결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자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구원자가 그 사람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루 얼마나 수입을 얻었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오늘 남을 위해서 뭘 했느냐. 공유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맞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30몇만 원을 손해봤다고 망합니까? 안 망해.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해가지고라도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줘 버려야 돼. 맞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지금도 자기 재산 끝까지 늘리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녀. 일반 사람은 생활이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만 번 사람들이 더 무서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유재산이 너무 많으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병을 줘버려. 바람을 피우게 해. 집안 망하게 해버려.
맞아요. 그래가지고 병을 줘서 죽여버리고 그 재산이 딴 사람한테로 가게 만들어 안 만들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은 빼빠게 벌어놨는데 나중에는 돈은 감아보면 딴 사람이 써. 그 사람은 죽여버려. 맞아.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 맞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윗을 귀엽게 봐도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니는 성전을 짓지 마라. 이래야 아닌 거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착하긴 착한데 네 손에 피를 묻힌 자의 손으로 내 성전을 짓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하늘에서 그래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손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를 기다렸으나 이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거지로 만들었어. 맞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지켜봤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우리보다. 그죠?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정치인들. 근데 맨날 선거 때나 나와서 유창한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용두삼이야. 그래가지고 공금을 전부 이 정치인은 재벌 돈 벌어주고 재벌은 정치인들 감싸고 가고. 그죠? 그래가지고 법조인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부 우리 국민 5천만 명의 희망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아주 집집마다 가면은 40 먹은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사람이 와 있어, 안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있긴 알고 있네. 그래서 이 억만장자 시대, 조단위 시대는 갔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알겠죠? 이제는 앞으로 애들 공부, 야, 엄마가 그거 해서 니 그거 해줄게. 그러면 니 뭘 원하냐? 그 전 세계 언어를 다 넣어줄 수 있고 다 해줘 버려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물 좀 먹을게요. 자, 허경영이 말하는 송구영신은 사유시대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공유시대로. 알겠죠? 지금 현재 이 사유시대가 너무 잘못함으로써 공유시대가 무너져 버렸어. 이거를 내가 회복해 주려고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여성분이 잘 사는 집의 여자니까 30몇만 원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서민이죠? 그 서민한테 좀 도와주면 되나 안 되나? 근데 그걸 남이 안 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 사람한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자기가 받아 먹었나 보다 이리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명을 써주는 거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을 여러분들은 요 사람들은 뭘 하고 다니냐면 요걸 많이 하고 다녀요. 기복. 신앙도 기복 신앙이야. 언제나 복을 빌려 다녀. 복을. 지 잘 되기를. 오늘 수입이 얼마 돌았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나가면 배 아파하고 복을 빌려 다니고 뭐 잘 돼 있는데도 막 복을 빌려 다녀. 겁이 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공포스러운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유시대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바칠 공짜죠? 남한테 준다 이 말이야. 준다. 공덕. 남한테 바쳐가지고 덕을 만들어 놨는 거야. 공덕. 맞아요? 이거에서 맨날 복 달라는 거야. 복. 기복. 그런 종교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하늘은 그냥 복 주세요 하면 복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금년에 말이야. 인사할 때 새해 인사 뭡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그것은 아부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아부입니다. 복을 받을 짓을 하세요. 이래야지. 맞아요. 아니, 복을 받으라 하는 것은 아부지.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열심히 하세요. 이 말이 맞는 말 맞아.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상대방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기복. 상대방 복을 빌어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공덕을 많이 베푸세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나? 사대주의 근성이 있어요. 아부하는 근성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내한테 잘 되라는 말이구나. 그냥 이리 생각하고 괜찮아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그렇다는 거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안 돼.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당신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예의상 그렇게 하는 거구나. 복은 남이 빌어준다고 오는 게 아니구나. 맞아. 내가 노력하는 만큼만 와요. 맞죠? 그런데 막 횡재를 노린다거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은 기복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양적인 걸 따지고 사유를 따져.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공덕. 빌 게이츠가 공덕을 많이 베풀죠? 자기 마누라 이름하고 빌 게이츠 이름을 붙여서 빌 앤 메린다. 빌 앤 메린다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이 빌 게이츠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어. 그걸 맨날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 빌 게이츠 사인하는 거. 그게 일과야. 더 이상 돈 벌러 안 다녀. 알겠죠? 그러니까 공덕을 이게 무슨 공짜? 베풀 공짜. 남한테 베푸는데 뭘 베풀어? 덕을 베푸는 거야. 복을 베푸는 거 아닙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덕을 베푸는 거야. 덕. 알겠죠? 그래서 공유시대. 이 부동산도 제일 지분이 제일 우리가 소유 개념에서 부동산 지분이 세 가지가 있어. 여기다 물어나 마나 아닌가 모르겠네. 알려주세요. 아니, 내가 이거 옛날에 강의해 줬잖아. 아는 사람? 아니, 유대인들이 지루하게 하는 사람은 국가의 하늘에서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루하게는 안 하죠. 그죠? 지루하지 않죠? 우리는 지루한 건 아닌데 많이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 소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게 이 세 가지가 제일 첫 번째가 뭐죠? 공동 소유야. 맞아요. 이게 공동 소유가 원칙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재산이, 우리 보좌관의 재산이 1,000억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보좌관이 목에 힘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보좌관 아버지가 부자라서 재산이 1,000억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동산이 1,000억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의 개인 소유입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가지고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 개인 겁니까? 국가하고 소유가 공동으로 돼 있어요. 개인 플러스 국가야. 그래서 국가는 여기서 월세를 받아. 맞아요. 그게 세금이야. 부동산세, 취득세. 이러면 재산이 움직일 때마다 세금을 가져가. 그러니까 국가가 원주인이고 집을 자기 앞으로 해놓은 사람은 임대계약이야. 알겠죠? 그 자본주의는 국가에 임대 붙어 있는 걸 자본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가 부자를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부자들은 언제 감옥을 갈지 몰라요. 저 재벌 회장이 소송 걸린 게 한 그룹에 보통 몇천 개 돼요. 근데 잘못하면 회장이 갈 수 있는 게 수백 개야. 이재용이가 풀려났는데 또 삼성에 일이 있죠. 그죠? 이게 재벌 회장은 밥 먹고 텔레비 뉴스에 뭐만 나오면 교도소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감옥 옆에
감옥 담장을 걸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검찰이나 혹시 기자거나 뭐 이렇게 보이면 겁을 내요. 그러니까 항상 숨어 다녀. 그렇게 안 그러세요? 사업을 하는데 더군다나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이 건설회사 회장이 그 회사가 한 5조 정도 되는 큰 회사야. 뭐 이런 회사인데 여기서 월급쟁이 사장 한 사람을 잘못 기용해가지고 이 회사가 망해가 지금 망한 회사가 있어요. 실제. 그럼 왜 망했냐? 이 사장이 100억짜리 땅을 1000억 주고 샀다고. 항상 뒷꿈에 900억을 챙기네. 그 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챙겨도 돼 안 돼? 이중계약을 해가지고 회장은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공사한다고 땅을 사는데 땅을 엄청 산 거야. 아파트 짓느라고 맨날 그게 일이니까. 근데 언제나 이중계약을 한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니까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회장의 재산을 들어먹으려고 아주 작당을 한 거야. 이 사장이. 그리고 땅을 사도 꼭 분양도 안 될 그런 땅을 사는 거야. 오는 게 안 팔리고 싸거든. 근데 그걸 비싸게 줬다 해도 회장이 아나 모르나? 몰라요. 그런 걸 맨날 사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망했어요. 알고 봤더니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사장 하나 잘못 써가지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홈팀으로 돌아가야 될 국민 배당금이 이 정치인들 잘못 써가지고 돈이 새기 시작하는데 줄줄이 다 새고 있어. 맞아요. 아무리 돈 많은 회장이라도 사장 하나 잘못하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 맞아. 아니 2천억 주고 샀다는 땅이 500억 주고 산 거예요. 1,500억을 사장이 챙겨.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압니까? 공무원은 그 짓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지자체 단체장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100억짜리 땅을 700억에 사가지고 공원 만들어 놓고 거기 비용 들어간 돈이 2천억이 들어갔어요. 알만한 사람은 그게 구청장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알아. 입맛 뻥끗 할 수가 없어. 증거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공사가 전국에 부지기수야. 내가 맞아 죽을 일이지만은 나는 절대로 국고 낭비한 죄 용서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이해가죠? 야금야금 국가의 재산을 야금야금 이 정치인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지자체 단체장 앞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거야. 알겠습니까? 사업하던 사람, 건설하던 사람들이 지자체 단체장으로 오면은 지자체 예산이 누구 거죠? 단체장 거야, 단체장 거. 무슨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놓고 자기들 세금 그동안 모자란다 국가에다가 또 50%를 가져가거든. 국가 예산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대통령 되면은 국세와 지방세를 이렇게 있는데 지방세를 없애. 국세로 통일해.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국가에서 가지고 저 지방에 다리 하나 낳는다. 그거를 국가에서 심의해. 그 지방 사람들이 심의하게 안 해? 그 지자체 단체장이 결정하게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는 한 통속 맞아 안 맞아? 그 돈 다 날 거예요. 국가는 빚쟁이인데 여러분 배당금 줄 거 하나도 없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억울한 걸 해결해 주러 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건설회사 회장이 국민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뽑아낸 국회의원들이 사장이야.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뽑아낸 사람이 지자체 단체장이야. 근데 그 지자체 단체장이 건설회사 사장이었어. 그런 사람 많아 안 많아요? 맞습니다. 사업하던 사람 많아 안 많아요? 맞습니다. 이거 있어야 단체장 붙어 안 붙어? 다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선거에 나갈 수 있었던 거야.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 예산이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임명제야. 맞아요. 임명제. 야, 광주지사 임명. 임명하니까 서울시 예산이 지금 23조인데 그때 임명할 때는 요구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지금 임명제로 바꾸면 7조면은 뒤집었어. 그러면 10몇 조 이게? 16조가 국민 배당금으로 가야 될 돈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울특별시만 해도 이렇다. 뭐가 그렇게 선심성 예산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무슨 여기 지식 자랑하자고 나오는 게 아니야. 내 지식은 끝이 없어. 무궁무진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송구라니까 이걸 우습게 그냥 송구영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진짜 보내야 될 거는 뭐예요? 지금 저 때 묻은 정치인들이야.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 땅은 얼마든지 있어. 건물 얼마든지 있어. 갖다 집어넣으면 돼. 맞아요. 네. 지금 그런 정치인들, 그런 지도자들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런 시대가 와야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가정에 애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들이 생활비 걱정돼서 장가 안 가고 이런 거 없어.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공동 소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가진 것은 모두가 국가와 공동 소유입니다. 근데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짝꿍을 한 게 이게 재벌. 요게 정치인들이야. 알겠죠? 여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국가가 가져야 될 걸 지구가 다시 가져가 버려. 알겠죠? 그 허경영은 이 공동 소유. 두 번째가 뭐죠? 합유 지분이에요. 합유 지분은 이 공동 소유라고 하면 안 돼요. 공동 지분이야. 공동 지분, 합유 지분. 그다음에 요거 뭐죠? 총유 지분. 총유 지분.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 지분이 있는데 이 공동 지분과 총유 지분, 합유 지분, 요거는 공동 지분, 요거는 합유 지분은 뭐죠? 주식회사, 합자회사 알죠? 거기는 우리 주주가 있어 없어요? 이거는 합유 지분. 그러니까 여기 총유 지분은 뭐죠? 문중과 교회 절의 재산. 그거는 총유 지분이야. 총유 지분은 자기가 돈을 냈다 해서 교회에다가 내가 100억을 냈다 해서 돈 이런 가져올 수 있나? 못 가져와. 그러나 교회를 처분한다 할 때는 투표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 대신에 자기가 낸 돈은 몇백억을 냈어도 10원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교회 재산이 아무리 커져도 총유 지분은 건드릴 수 있어 없어요?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이 총유 지분이 교회 재산, 절 재산, 그 다음에 사단법인 막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합유 지분은 뭐죠? 합유 지분은 문중재산. 문중재산 알죠? 합유 지분은 문중재산도 되고 합자회사도 되는데 요거는 공동지분은 주식회사와 개인 돈. 그게 공동지분이야. 그러면 합유 지분은 뭐냐면은 문중재산. 문중재산은 문중 땅을 팔았다. 그러면 전체 문중의 그 남자애든 여자든 돈을 3억씩 뭐 3억씩 논아줘야 돼? 안 논아줘야 돼? 논아줘야 돼. 네, 문중재산은 교회하고 달라요. 거기 같은 김해김씨 묘를 팔았다. 그 땅을 팔았다. 돈이 500억 생겼다. 그러면 문중 일일이 그 돈을 다 똑같이 논아야지 누구 한 사람이 더 가져갈 수가 없어. 알겠죠? 그게 합유 지분이야. 그래서 문중재산. 그게 합유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교회는 팔아도 신도들한테 10원도 안 줘. 근데 문중 땅을 팔면은 후손들 거야.
알겠죠? 또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공동지분은 주식회사와 개인재산, 뭐 국가와 개인도 가지고 있지만 주식회사는 또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지분. 이렇게 지분 형태는 이 세 가지가 자본주의의 소유 구조야. 알아두세요. 자본주의의 소유 구조.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공동지분이라는 건 국가도 여기에 끼어 있다 이 말이야. 이 세상, 이 빌딩도 주인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국가가 실제 주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똑같아요. 공산주의는 이 빌딩을 개인 이름으로 안 해준다 뿐이지, 자본주의는 개인 이름으로 해주면서 돈을 받아내. 공산주의는 돈을 받아내지 못하지. 국가 거니까. 맞아요. 국가가 국가 건물에서 세금을 받나? 못 받아요. 그냥 자본주의가 더 약은 거야. 이걸 개인 앞으로 해주면서 세금을 울가내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 그럼 울가내서 뭐 국민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문제라 이 말이야. 그걸 안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더 좋은 건 좋죠, 그죠? 더 좋은 제도인데 잘만 운영하면 이게 지상 나고 있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돈 받아준 사람, 여러분한테 돈 받아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씩 줄 사람이 누구죠? 허경영 안 한 사람은 150만 원 안 받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사유시대가 진정한 공유시대로 가야 돼. 알겠죠? 이제는 이 사적인 감정, 이런 사감은, 사적인 이 사감은 공감으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공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공감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감보다 공감이 더 행복해. 여러분이 집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로또가 붙었어. 그래서 100억을 탔어요. 탔는데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는, 공감을 느낄 사람이 없을 때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기쁨을 같이 누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누라도 없어. 독신이야. 입은 벙어리야. 그래 안 그래요? 말을 할 수 없잖아. 근데 이 기쁨을 참다가 이 사람 죽어요. 내 말 이해가죠? 이걸 누군가와 나눠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샀는데 아무도 집에 안 오고 친구도 없으면 그 집이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지하실에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막 친구들이 와서 집을 부러워하고 막 야, 이 집이 좋다 이러면 공감을 하잖아. 그러면 그 돈 가치를 느껴. 맞죠? 그래서 좋은 이미자의 노래가 있다. 그러면 그 이미자 노래를 혼자 들으면 재미있나 없나? 가요 무대에서 국민 전체가 들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들으면, 그 이미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들으면 재밌어 없어? 자기 남편이 이미자 노래만 나오면 텔레비 끄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남편하고 못 사는 거야. 정서적인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미자 노래만 나오면 둘이가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이러면 그 다른 걸로 싸워서도 사는 거야. 공감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서적인 공감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공감, 음악을 들어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여러분 보면 공감이 갑니까? 갑니까? 안 가요. 공감 안 가는 사람들만 그 인상만 봐도, 인상만 쳐다봐도 왜 그렇게 인상들이 제각각인지 준 것도 없이 미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살이 찌면 찐 대로 배기 싫고 삐쩍 마른 사람은 저 도둑질을 얼마나 했길래 불안 초조해가지고 저렇게 삐쩍 말랐는가. 하여튼 보이는 사람마다 정치인이다 그러면 쳐다보면 먹은 게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에?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 여기서 보여주는 거?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 봐. 내보고 말 없는 독촉을 하는 거야. 요게 협박장이야. 나는 핸드폰이 이렇게 협박으로 쓰는지 몰라서. 어.
자, 우리는 송구영신 새로운 것을 금년에 이제 맞았으니까 내가 오늘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걸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알겠죠? 네. 정말 이 유대인들의 말을 명심하세요. 네. 국고를 탕진한 죄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익을 장사꾼이 이익을 못 낸 죄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는다. 허경영이가 여러분을 지루하게 한 죄 허경영이가 용서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사람들한테 본받아야 돼. 알겠죠? 물 한 잔 먹고. 꽃비연 유튜브 한번 들어봐. 꽃비연이라고 뭐 내한테 뭐 그 허경영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어떤 사람이 올렸죠? 꽃비연이라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야? 명상하는 사람? 그래? 그거 한번 들어봐 여기. 그래. 그래 여러분들은 나는 그 사람 이름이 나는 누가 이야기해서 봤어. 그죠? 꽃비연이라는 거는 이 여러분들은 뭐든지 보면은 이 지능이 높은지 낮은지 이게 무슨 뜻이죠? 모릅니다. 나는 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 연꽃비. 연꽃비. 연자가 연꽃. 이 뜻을 이런 걸 알 때는 우리는 이런 단어가 올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맞죠? 이게 꽃비연. 그러면 이걸 반대로 연비꽃 이럴 수도 있죠. 연비꽃이라고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이름이 거꾸로 뒤바뀐 거야. 원래 연비꽃 하면 이게 맞아. 발음상. 꽃비연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문학을 하는 사람이야. 맞죠? 뭐예요? 이 사람이 내 허경영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쭉 나와.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내용이 길고 이 사람이 내 공약 33가지도 쭉 다 해놨지. 응? 결혼 공약 그거 하면 첫 번째 가면 33가지를 또 전부 분석해가지고 또 다 만들었어. 아주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저게 만들기 쉬운 게 아닙니다. 기술이 되게 좋아. 자, 이거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요.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상당히 편집하는 기술이 좋아. 그리고 생각이 상당히 그 해안이 좀 있어요. 알겠죠? 꽃비연 저 사람 거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이 내 공약 33가지를 전부 분석해서 뭐 다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거 잘 만들잖아. 재밌게. 그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될 걸 다 해놨어요. 네, 이런 사진도 좋잖아. 노원구에서 누구야? 이준석이 나온 거 한번 들어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KBS도 잘 만든 거예요. KBS도 잘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잘 만들어. KBS가 이준석이 말한 다음에 으쌰으쌰 하는 거가 나오죠. 그게 내가 노원구에 있을 때 사진인데 유세장에 있던 사람이 몽땅 내한테로 온 거리가 1km야. 근데 그 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내한테 온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걸렸어. 거기에 갑자기 사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죠? 나는 후보가 아니고 조용히 밥 먹으러 간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한 사람이 못 깨겠는데 SNS를 때리면 애들이 금방 오겠죠. 그죠? 거기 모이는 시간이 금방 다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KBS가 그들이 허경영에 빠진 이유, 속보이는 토론, 정치인 허경영을 말하다. 이런 프로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 달간 촬영을 했어.
헬리콥터가 우리 하늘궁 위에 와서 찍어.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겠어요. 그런데 보면 전부 좋은 이야기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지. 그거 이준석이 하는 거 그거 한번 보자고. 예요. 제가 지금 작년에 총선을 치를 때 저희 동네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그 안철수 대표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벼랑간 저희 동네 노원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싹 몰려가더라고요. 잠깐. 이 사람들 앞에는 젊은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젊은 사람이 싹 몰려갔다면 아무도 안 남았다 소리잖아. 그거 이제 한번 보자고. 뭐 정작 후보는 우리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관심을 독차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드롬이 현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이는 일이랍니다. 아니 한 5천 명이 말이에요. 허경영을 외치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허경영을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쪽에 유세하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비명을 냈다 지를 때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노원역에 나타났다 그러면 일 나는 겁니다. 그냥 막 일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과 경쟁을 하려는지 다음 대선이 참 볼만하겠어. 알겠습니까? 어쨌든 새 신년에 허경영의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봐놔야 되니까 내가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죠? KBS가 저렇게 분석해가지고 허경영이가 기성정치인, 그 기성정치인에게 뭘 했다는 그 뒤에 나오잖아. 그거 들어봐. 이거 본인이 정리한 거예요? 33가지를? 이 33가지 공약. 그래도 뭐 아주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대충 방향성은 비슷한 정책들이 실제 실현되고 있다는 걸 몇 가지 느꼈거든요. 몇 가지는 있어 보여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격한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과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과격해 보이는 거야. 정치인을 몽땅 정신교육 때 보낸다니까 과격해 보이긴 과격해 보이세요.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죠. 지금은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뭔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강한 목소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치하시는 분들 약간 좀 씁쓸하시겠어요? 정치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잖아요. 거창한 권력이나 이상을 쫓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꿔볼 거냐,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거 생활정치, 민생정치 이런 영역으로 가지 못하면 정말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어느 날 정복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수급해. 이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이렇게 자판을 깔아놓고 이 국회의원, 이 전직 국회의원 맞잖아요. 이철희 국회의원, 또 이 이준석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이 하버드 대학 나온 분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국회 앞에 이렇게 자판을 깔고 앉혀놓고 이분이 내를 정원 서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정원을 서는데 본인 앞에 있던 사람이 다 허경이 앞으로 가버렸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으로 좋은 전망이 밝은 사람이야. 양심적이야. 나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 알겠죠? 나라를 혁명하려면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여태까지 국회의원이 안 되고 이렇게 도는 것도 운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국회의원이 됐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교육 때.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가야 돼. 전직, 현직 할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붙는 것도 이 사람이 무슨 좋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좋은 제목이 되려고. 그래서 사람은 저렇게 자기 양심적으로 해야 돼. 자기가 잘났다 이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저게 민족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저기 왔구나.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그런 걸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친 거야. 정직하라. 끝까지 정직하라. 너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 정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잔디밭에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 옛날 있었던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 또 PD가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정치권에다가 언론에다가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섭외했지. 이 사람이 혼자 알고 있는 걸 알았겠어요? 그럼 이 자리에 안 불러지. 그런 게 있다. 우리가 허경영한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안철수하고 둘이가 이랬다. 자기들 인기가 최고였어.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허경영이가 또 있었던 거야.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자동차나 전기 뭐 이런 전자 이런 사업이 앞으로 우리는 상당히 약해지면서 이 세상이 지식 이식 산업 알겠죠? 영생 복제 산업. 영생 복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복제를 계속하는 거야. 영생 복제. 그러면 영생 복제 산업은 주사 한 방만 맞으면 100억짜리 맞으면 그 사람이 안 늙는다고 그랬죠. 나이가 다시 20살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야. 그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연구 지시를 내려. 그럼 내가 그 비밀 정보를 알려줘. 내가 유전자 정보한 유전자를 조합한 사람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의 세포를 내 말 한마디 내 사진에서부터 바꿔버려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통일하려면 내가 아이들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 우리나라의 생명복제가 자연스럽게 허락을 해주는 거야 또. 알겠죠? 지금은 통제하고 있죠? 종교단체가 하고 있죠? 나는 그걸 풀어요. 허용해. 허용해서 영생복제, 영원히 인간이 살 수 있는 복제 산업이 발달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영생복제 산업이 이 지식 이식 산업과 맞물려 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마어마한 여기에서 부자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송구영신 나쁜 거는 버려야 되죠? 네. 일일 불념선이면 사람이 하루만 착한 걸 생각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루만 착한 걸 생각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우리 저기에 제약이 뭐라고요? 에? 하루만 사람이 선한 걸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이 다 개자, 스스로 자자, 일어날 기자, 스스로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은 금년에는 항상 착한 거, 선하게 살겠다는 거. 정말 택배기사한테 내가 그것을 먹었어 하고 누명을 쓰고 그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세 가지 하늘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 첫 번째 뭐요? 국고 낭비죄. 이거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뿌리 뽑으려면 뭐를 여러분은 고쳐야 되냐? 쌍벌죄. 무슨 말인지 알죠? 쌍벌죄를 폐지해야 돼. 알겠죠? 쌍벌죄, 현행 형법에 있는 쌍법죄를 앞으로 나는 없애버려. 쌍벌죄를 폐지하면 어떻게 돼요? 뇌물을 준 사람이 신고만 하면 10년이든 100년이든 신고만 하면 무죄 아니야. 그 뇌물을 준 금액을 그 사람한테 줘 안 줘?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다. 그러면 그거 신고만 하면 그 사람 처벌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을 목돈 30억 줘도 30억을 국가에서 받아. 좋아 안 좋아? 쌍벌죄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뇌물을 줄 때 서로 한통속이 돼야 안 돼? 주면서 니도 말하면 니도 잡혀가. 나도 잡혀가. 맞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행이 돼야 안 돼? 절대 못 없앱니다. 부정부패. 맞아 맞아요. 야 내가 너거 소송비 줄게. 너거는 요거 하나 해줘. 요런 사람은 못 막아. 그런데 이 쌍벌죄가 없을 때는 밑에 사람들이 그 정보를 들으면 가만히 있나요? 신고만 하면 그 돈 자기 거야. 아니 자기 의원이 이런 짓을 했어. 보좌관이 신고만 하면 그 돈이 지 거 맞아 맞아. 누가 뇌물을 준 걸 알았어. 신고만 해버리면 신고한 사람이 그 뇌물 금액 100억을 자기가 가져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부정은 할래야 할 수가 없는데 쌍벌죄 요놈이 원수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요 쌍벌죄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먹으려고. 맞아 맞아요. 입을 막아야 되니까. 입을 막아야 되니까. 이 법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허경영이가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면은 굳고 새는 거 없죠? 국민 배당금 늘어나죠? 그냥 대한민국 청년들, 여자들, 남자들 시집장가 제때 알겠습니까? 부모님들 노후에 여행 다니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해드려야 돼. 알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정초에 오늘 이게 몇 회강인가? 1117회. 금년에 7단위로 시작하는구만. 금년이 좋은 징조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강의가 끝날 때 되니까 우리 강 박사님이 지금 나오기 위해서 저기 서가지고 계셔도 돼. 서가지고 계셔도 돼. 저기 앉아 계셔. 나오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국은 그 대영 제국을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가 56개국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아까 고려 세계 연방이 되죠? 네. 왕중 왕으로서 등극하신 우리 허경영 총리이십니다. 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함주로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궁이 다음 주인가? 네.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하늘궁에 올 때 오늘은 못 데려왔지만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 데려와요. 네. 한 사람 안 데려온 사람 하늘궁 정문에서 태자야 태자. 알겠죠? 네. 옆에 애인을 한 명 딱 데려왔다. 그러면 내가 1시간 동안 안고서 안 놔주지. 알겠죠? 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달라지니까 내가 복권이 되죠? 네. 그러니까 서둘러야 됩니다. 예. 우리 박효숙 씨 나오세요. 한 말씀. 그래도 인사 한 말씀. 저요? 예. 우리 박효숙 씨가 영어를 너무 잘하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Well, I just want to hug this guy here. 저희는 원래 그냥 크게 앉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여기 분위기가 너무 딱 어울려요. 총재님, 저희들 온 목적 저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온 목적은 총재님 혼자 가실 수가 없으니까 투표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투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외국분들, 우리한테 외국분들 오시는 분한테 그냥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투표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근데 보통 한국 국적을, 외국 국적을 다 버리게 되거든요. 미국 법이. 그런 분들 어떻게 좀 우리가 잘 알려서 미리미리 결정을 해서 한국 와서 이제 F4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이제 국적을 다시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저번 주에 가서 물어봤는데 할리데이라서 다시 또 가서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거를 좀 알려주면 참 좋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우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꼭 오면서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총재님 하시는 거 항상 바쁘세요. 항상 아침 드시면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바쁘시고 너무너무 많은 분도 만나시고, 근데 저희들 하는 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유튜브만 보는 것보다는 직접 와서 만나서 그냥 해외에 여러분들 사시는 분들 오셔서 진짜 이걸 느끼고 이런 좋은 분들을 또 만나 뵙고 또 한 분 한 분 만나는 분들마다 좋은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세요. 여기 이상숙 씨한테도 저 참 첫날에 와서도 많이 저를 도와주시고 많이 배웠고,
또 여러 다른 분들도 많이 저희들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상식 씨 여기는 지금 안 계시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예. One small thing though. I've come to know and love this good man here, and I've come to see how he works with children, with adults, with the old, with the weak sometimes, and yet his soul is beautiful. 통역 좀 해주세요. 오케이. 지금 여지껏 보아오니까요, 총재님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가난한 분들, 또 어린아이들만 보면 그냥 미치시는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yeah. Is that nice? Yes, yes, okay. Yeah, go ahead. No, but I did want to say that it's a privilege, a real privilege for me to stand beside this good man and this good woman. 야, 너무너무 특권이래요. 저 허경영, 최영정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멀리서 보는 것만 해도 자기는 너무 특권이래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허 총재님은 다르시고, 진짜 꼭 대통령 되실 거라고 자기는 꼭 믿는답니다. 그리고 아시아만 통일하는 게 아니라 저 미국에 사는 저희들도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우리 전직 판사님이 계시지만은 판사님이 있는데도 우리 두 사람이 잘 어울리죠. 판사님은 영 안 어울려. I'm just going to have to take out 10 years and learn how to speak Korean. 배워야 된다. 한국말을 배워야 된대요. 네. 열심히 배워서 진짜로 한국 시민권 따고 싶대요. 총재님 투표해야 되니까.